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5일 킨덱스 KRX 금현물 ETF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금현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환해지형이 아닌 환노출형으로 상장을 하는데요.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금 ETF들과 어떠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정리해보고 달러 환노출형으로 투자하는 것이 어떠한 유불리가 있는지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초 금 현물 ETF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최초의 금 ETF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금 ETF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코덱스 골드 선물과 타이거 골드 선물인데요. 두 ETF 모두 규모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큰 게 코덱스 골드 선물인데 2280억 원 수준이지요. ETF를 통해서 금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라는 것을 ETF의 규모를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두 ETF의 기초지수는 동일합니다. 환해지라는 것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ETF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장하는 킨덱스 KRX 금현물 ETF가 기존 상장 ETF와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첫 번째는 파생형이 아닙니다. 선물 ETF는 당연히 파생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매입이 불가능해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금은요, 투기적인 목적보다는 중장기적인 자산 배분 목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을 텐데 연금 계좌에서 매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치명적이죠. 어찌 보면 금 ETF의 최대 수요처를 놓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킨덱스 KRX 금 현물 ETF는 현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파생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선물이 아닌 현물이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죠. 선물 ETF는 롤오버를 실시를 하고 롤오버 과정에서 일정 수준 비용이 발생하는데 현물 ETF는 롤오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롤오버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킨덱스 KRX 금현물 ETF의 기초지수는 KRX 금현물지수입니다. 실제 KRX 금시장에서는 금을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실제 여기서 거래되는 가격에서 실물 보관 비용을 차감한 뒤 이것을 지수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현물에 투자하지만 ETF를 통해서 금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와 같은 부분들은 금현물이 아닌 ETF에 그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역시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과세 방식인데요. ETF는 수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만 KRX 금현물은 비과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얘는 비과세고 얘는 배당소득세이니까 본능적으로 이 배당소득세에 상당한 거부감이 드실 텐데 금현물을 직접 인출하려고 금 ETF를 사는 것은 아닐 테니까 연금저축계좌를 비롯한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시면 이 배당소득세도 실질적으로는 비과세 혹은 매우 적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킨덱스 KRX 금현물 ETF의 두 번째 차별화 포인트는 바로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KRX 금현물 지수를 추종하는데 무슨 환해지를 실시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ETF의 기초지수인 KRX 금현물 지수는요, 금 가격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변동이 반영이 된 지수입니다. 실제 KRX에서 산출하는 금 지수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반영된 KRX 금 현물 지수가 있고 원달러 환율 변동 반영 없이 금 가격만 온전하게 추종을 하는 KRX 금 현물 가로 열고 USD 가로 닫고 이런 지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ETF는 얘가 아닌 얘를 추종하겠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데 이것을 해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이지요. 최근 국내 상장 ETF 트렌드가 환노출이죠.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서 달러 원을 해지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하는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요즘 트렌드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금에 투자하는 ETF인데 달러에 대해서 해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달러와 금은 기본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과 타이거 골드 선물의 기초지수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같이 그려본 건데요. 누가 더 오르고 누가 덜 빠지고 차이는 있지만 반대로 움직입니다.
녹색 선과 파란색 선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금이 약세를 보이고 반대로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금이 강세를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어서 체감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2021년 연초 이후부터 2021년 12월 13일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차트를 다시 그려본 건데요. 확연히 드러나죠. 실제로 이 금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 마이너스 8.8%를 기록을 했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7.75%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금이 약세를 보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달러 강세도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와 금,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환노출로 금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금이 강세 국면일 때는 달러가 약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달러 약세로 인해 일부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겠죠. 실제로 금 가격 상승폭보다요, 달러 약세폭이 더 크다고 하면 실제로 금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환노출 금 현물 ETF의 성과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이 약세일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 가격은 비록 하락을 했지만 달러 강세로 인해 환차액이 발생함으로써 이 하락분을 일부 상쇄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최고의 상황은요, 기초자산도 오르고 달러도 강세인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움직이는 금과 달러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금도 강세 그리고 달러도 강세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기는 어렵습니다. 달러 투자를 달러 원 환 노출로 투자하는 게 나쁘다 혹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처럼 복불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KLX 금 현물 지수, 금 가격만 온전히 반영하는 USD와 원달러 환율의 등락이 녹아있는 KLX 금 현물 지수를 같이 그려본 건데요. 2015년부터 두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보시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파란색 선과 회색 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19년부터 눈에 띄는 차이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달러의 영향이지요. 왼쪽에 있는 차트는요, 앞에서 길게 보여드린 차트를 작게 줄이고 이 옆에다가 원달러 환율 차트를 같이 넣어 본 건데요. 2019년부터 원달러 환율 차트랑 이 KLX 금 선물 지수 차트를 같이 보면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이 파란색 선보다 회색 선이 훨씬 더 높이 치고 올라갑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는 회색 선과 파란색 선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지요. 올해는 금값이 정말 최악이지요. 실제로 앞에서 보여드린 KLX 금 현물지수 USD와 KLX 금 현물지수를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13일까지 차트를 그려본 건데요. 온전하게 금 가격만 추종하는 KLX 금 현물지수 USD는 마이너스 7.72%인데 원달러 환율이 반영된 KLX 금 현물지수는 1.23%입니다. 실제로 킨덱스 KLX 금 현물 지수의 기초 지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USD가 아닌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반영이 되는 KLX 금 현물 지수입니다. 실제로 KLX 금 현물 ETF를 투자를 하셨는데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에 계좌를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별로다. 그럼 달러 약세가 영향을 미쳐줄 가능성이 높고요. 금값이 하락했다는데 계좌 수익률을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러면 반대로 해당 기간 동안 달러 강세로 인해 환차액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해지하지 않고 달러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특정 구간에 따라서 복불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간별로는 분명히 유불리는 있을 수 있지만 길게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이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금의 방향성 자체를 바꿔버릴 만한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활용이 가능한 금 현물 ETF인 만큼 금을 통한 자산 배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